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테세와 지볼레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4위의 비테세입니다. 주도권을 내주면 어려운 경기를 자주 하는 편이라 하위 전력을 상대로 승점을 쌓아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지볼레가 순순히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성향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인데, 지볼레가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팀으로 변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2부에서 해온 깜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비테세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보이팅크, 프로퍼, 포파나, 보우트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9위의 지볼레입니다. 올 시즌에는 짧은 패스보다는 롱 패스의 비중이 느는 등 하위 전력이 보여주는 운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중원 싸움 능력에 편린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도 평균적으로 47%의 점유율은 가져오는 등 아예 템백 양상으로 내려앉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높은 롱볼 비중으로 인해서 공격의 정확도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매우 떨어졌습니다. 결정자는 라그시르, 크지보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이 터지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볼레가 비테세를 상대로 중원에서 허무하게 주도권을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볼레의 롱볼 위주 플랜이 비테세를 상대로 아주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도 않은 상태인데, 비테세도 공중볼에서는 경합률이 리그 5위로 꽤 좋습니다. 언더 예상합니다. 다음은 보훔과 마인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7위의 보훔입니다. 상대에게 페이스를 내주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잦아 늘 실점을 예상해야 하는 유형의 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의 턴오버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한데요. 마인츠가 생각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편인데, 이를 끊고 바로 전방으로 뿌리면 상대 수비가 흐트러진 틈을 타서 득점력을 투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톨바, 모셋, 에세르, 오스테르헤지, 베로, 파시엔시아, 슈테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8위의 마인츠입니다. 올 시즌에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지만 뒷공간을 비워두고 전진하는 양상을 커버하기에는 득점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올 시즌 기대 득점에서 리그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대목인데요. 오히려 앞서 언급한 보훔의 턴오버 이후 역습이라는 플랜에 호되게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훔도 홈에서의 득점 기대 수치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결정자는 부르카르, 올센, 웨이퍼, 음웨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츠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해서 공격적인 성과가 부족하고 보훔이 턴오버를 상당히 잘 맞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마인츠가 나가다가 턴오버가 발생한 뒤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당한다면 보훔에게 철퇴를 맞을 수도 있죠. 보훔이 실제로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노아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5위의 제노아입니다. 제노아의 미들점은 상대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올 시즌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테기의 이탈이 크긴 하지만 188cm의 키를 가진 에쿠반이 적어도 구돈문드손이 주워먹을 수 있는 세컨볼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 직선적으로 가는 역습 성향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자는 레테귀, 메시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9위의 살레르니타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디아가 오랜만에 멀티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칸드레바가 외롭게 이끌었던 공격진에는 나름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두 선수 모두 역습 상황에서의 강하다는 것입니다. 제노아가 절대로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3-5-2로 중원과 수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살레르니타나의 공격력은 여전히 신뢰가 어렵습니다. 결정자 없고요. 올 시즌 살레르니타나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리그 최하위라 직선적으로 가면서 빅앤 스몰 투톱의 조합을 구성한 제노아가 나름대로는 세컨볼 싸움에서 할만한 요소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노아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1위의 팰리스입니다.
최근 팰리스의 고민은 5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는 공격력입니다. 에제와 올리세가 동시에 빠지면서 지난 시즌 함께 터지면 막을 수가 없다던 조합이 다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나마 상대의 높은 라인을 역습으로 공략한다는 플랜이 고작일 듯한데 아이에오가 공을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선수라서 기동력 이슈가 있는 편이고 아이에오가 공 운반과 동시에 득점력까지 챙기는 유형은 아닙니다. 결정자는 올리세, 퍼거슨, 톰킨스, 핸더슨, 에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위의 토트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비수마가 돌아오면서 찬스 메이킹을 맡길 선수가 다시 엔트리에 복귀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도 경고를 받으면 첼시전을 결장해야 해 수비 상황에서는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는 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 수비진의 활약과 비카리오의 슈퍼세이브 등 수비진이 여전히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리스크를 잘 지워주고 있어 큰 걱정은 아닙니다. 결장자는 화이트먼, 요리스, 벤탄쿠르, 세세뇽, 페리시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수마의 합류로 인해서 여전히 중앙에서의 빌드업과 찬스 메이킹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비에서의 소극적인 플레이가 강제되는 상황이긴 하나 올 시즌 토트넘의 수비 퍼포먼스도 꾸준히 좋은 편입니다. 큰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토트넘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클레르몽과 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7위의 클레르몽입니다. 생각보다 니스에게 전적에서 앞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동안 클레르몽이 니스를 잡았을 때에는 상대에게 점유율을 주고 본인들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면서 실리적인 결과를 챙기는 경우였습니다. 올 시즌에는 클레르몽이 철저하게 점유율 축구로 변환한 상황인데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많은 니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클레르몽의 성향이 공략하기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는 아르무곰, 보르헤스, 벨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2위의 니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클레르몽과의 상성에서 이제는 역전된 상태입니다. 니스가 이런 점유율 지공 중심 축구에 강한 이유는 중원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고 턴오버를 유발해서 모피의 역습으로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PSG도 니스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다가 패배를 내주는 등 니스의 저력과 상대의 전진을 커버하는 능력은 아주 좋습니다. 결장자는 디오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클레르몽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올 시즌 클레르몽은 지공 성향의 팀으로 봐야 하는 팀이고 니스는 이런 팀들의 전진을 막으면서 속공에 능한 자원들로 결과를 상당히 잘 가져오는 편이었습니다. 이제는 니스가 유리한 입장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로나와 셀타비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2위의 지로나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제법 약점을 보이긴 하나 이를 한참 상회하는 화력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 5백을 가동하면서 극단적인 수비 전형을 짜는 팀을 상대로도 골을 넣는데 어려움이 없는 모양새인데 올 시즌 오픈 플레이든 세트피스든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만드는 찬스 메이킹 능력이 물이 올랐습니다. 셀타비고가 단순히 5백과 역습으로 나간다고 해서 막기가 어려운 퀄리티입니다. 결장자는 빌라, 베르나르도, 가르시아, 카를로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8위의 셀타비고입니다.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면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 노장, 아스파스가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빅 찬스를 상당히 잘 만드는 모습이죠. 물론 5백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져 공격적으로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결국 수비가 공략당하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정자는 리스티치, 페레즈, 아이두, 비아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로나가 역습 상황에서 셀타비고의 의외의 모습을 직시해야 할 수도 있긴 하나 이를 상회하는 화력으로 무리 없이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 듯합니다. 애초에 셀타비고의 5백 안정감이나 1대1 상황에서의 커버가 매우 떨어지는 편이고 2.5 오버와 지로나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비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